21년도부터 이제 2조 2천억 가까이 나오더니 작년부터는 거의 3조에 가까워지기 시작했어요. 올해는 이제 3조 6천억까지, 이제 내후년 되게 되면 4조 초반대로 올라설 걸로 예상이 됩니다. 내년 이제 기준금리가 시작되면 한 650% 정도 급등을 예상하고 있는. 자, 반갑습니다. 단타장의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단타장의 전문가입니다. 자, 여러분들 최근 이제 그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이 굉장히 좀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연준에서 지금까지는 뭐 기준금리를 동결하겠다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를 했고, 실제로 이제 기준금리를 많이 동결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뭐 올해 7월 달을 끝으로 해서 계속해서 동결을 했고, 한국도 마찬가지였죠. 근데 중요한 게 결국 이 기준금리라는 게 전 세계적인 이 판도가 미국을 따라가기 때문에, 미국이 올린다라고 하면 전 세계적으로 이제 돈이 좀 쪼그라들고, 미국이 기준금리를 내린다라고 하면 글로벌적으로 전 세계적인 분위기가 돈이 좀 풀리는 분위기입니다. 당연하게도 이제 투자 시장에서, 주식을 비롯한 모든 투자 시장에서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은 좀 돈이 많이 들어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태까지는 이제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하할 생각이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기준금리를 인하할 거여도 그렇게 말을 안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이유가 아무래도 자칫 잘못해서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했다가 잡히고 있던 인플레이션, 물가가 다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려해서 이제 안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미국에서 기준금리를 실제로 인하하지 않더라도 인하를 할 거라는 그런 분위기, 뉘앙스를 풍기게 되면 그때부터 시장은 이미 실질금리라든지 시중금리들이 반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 기준금리는 안 떨어졌는데 이미 뭐 시장의 금리들은 다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 발생해서 언급이 조심스럽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번에 연준이 그 꾹 닫고 있던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내년에 3차례 정도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했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연준은 갑자기 기준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안 돼요. 주변국들에게 파급력이 워낙 세기 때문에. 그래서 인하를 할 거라는 분위기를 내비치고 나서 일정 정도 시간을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인하를 시작합니다. 근데 지금 연준이 내년에 기준금리 뭐 3차례 인하할 수도 있다, 그냥 뭐 가능성만 시사했는데, 사실 우리 시장의 투자자들이 바라보기엔 어떤 느낌이냐면, 인하를 이제 앞으로 하려고 내년에 할 거라서 올해 23년 지금 벌써 크리스마스 앞두고 있잖아요. 지금 좀 언지를 주는 거구나, 내년 연초 혹은 중순부터 금리를 내릴 생각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제 유추를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중간에 금리를 인하하는 과정에서 뭐 경기가 안 좋다라든지 이런 명분을 들어서 쇼크는 한번 올 수는 있지만 그 이후에 대세 상승장이 온다라는 걸 모두가 경험했어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엄청난 신흥부자들이 생겨났죠. 이번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여지고요. 기준금리를 이제 인하할 거다라고 이제 언급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인하하지 않더라도 본격적으로 시장은 반응을 하기 시작할 겁니다. 이미 미증시는 역대 신고가를 쓰기 시작했고요. 한국도 뒤늦게 따라가긴 하겠지만 거기에 맞춰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고 좀 버티고 있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옳은 결정이었다라고 지금에 와서는 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저는 모든 게 다 결과론적이기는 하지만,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뭘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냐면요. 그렇다면 기준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주식으로 큰 돈을 벌 수 있는 시장이 펼쳐질 거고, 이미 그렇게 되기 전부터 이미 시작됐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준금리를 인하를 실제로 시작할 때도 물론 분위기가 좋겠지만 그때 가서는 초대박을 칠 정도로 수익을 많이 내긴 어려워요. 저가 매수는 이미 인하를 하겠다라고 하는 언급을 시작할 때부터 저가 매수세는 들어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기준금리 인하가 시작되면 본격적으로 올라갈 만한 종목, 근데 인하를 한다라고 얘기한 지금 시점에서 좀 선침해야 할 만한 종목들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준금리 인하가 시작되면 저는 반드시 이제 매수를 미리 해놔야 될 만한 종목을 오늘 좀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내년 이제 기준금리가 시작되면 한 650% 정도 급등을 예상하고 있는 종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무슨 근거에서 650%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실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제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하면요, 기본적으로 돈이 풀리기 때문에 성장주 개념의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뭐 2차전지라든지 로봇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한번 굉장히 큰 시세를 줬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올라갈 것이냐? 저는 또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다만 이제 한번 굉장히 크게 해먹은 종목들은 다음번에 올라갈 때 굉장히 제한적인 상승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강력한 시세 모멘텀으로 다음 굿보로 노려볼 수 있을 만한 게 로봇이에요. 2차전지 같은 경우에 이미 어느 정도 큰 파동을 보여줬지만 로봇은 이제 파동을 시작하는 단계라고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로봇 쪽을 제가 뭐 채널을 통해서 기업 분석도 많이 해드리고 있잖아요. 최근에 뭐 뉴로메카나 그 다음에 뭐 두산 로보틱스, 뭐 큐렉소, 뭐 SBB테크 뭐 이런 종목들 많이 소개해드렸는데 실제로 종목이 준수하게 올라가고 있죠. 뭐 아직 안 간 종목들도 있지만 추후에 이제 계속해서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런 종목들도 물론 좋지만 이런 로봇 같은 경우에 리스크를 좀 크게 가져가고 수익률을 굉장히 압도적으로 가져가는 섹터입니다. 다시 말해서 고액을 투자하기엔 좀 부담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하지만 진짜 자산가들 있죠. 돈이 정말 많은 투자자들은 이런 2차전지나 로봇, 지금에 와서 2차전지는 좀 그런 범주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이렇게 신성장 동력, 일반적으로 우리 사회의 패러다임 시프트를 걸 만한 어떻게 보면은 생활 반경을 완전히 바꿔버릴 만한 인류의 생활 방식을 바꿀 만한 변화.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로의 전환이기 때문에 사실 그냥 자동차의 종류가 바뀌는 거지 우리 일상생활이 엄청나게 바뀐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거든요. 근데 로봇이나 스마트 팩토리 같은 경우에는 인류가 하던 거를 이제 대체하기 시작할 거예요. 단순 노동 자체가 엄청나게 현저하게 줄어들 거고 우리가 많이 흔히 얘기하는 단순 노동 작업이라든지 알바 개념의 직업들이 많이 사라질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고려하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 인류의 어떻게 보면은 이 생활 반경에 엄청난 지대한 영향력을 미칠 만한 섹터가 또 로봇이 될 거라고 봐요. 전기차보다도 훨씬 더 큰 성장을 보여줄 거라고 보고 있고 제가 지금 요 채널 단타장의 유튜브 채널에서 로봇 관련된 종목들을 또 많이 소개해드렸기 때문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로봇 관련된 종목들 한번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자산가 분들이 투자를 해볼 만한 섹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경기가 한번 이제 침체했다가 다시 올라가는 수준에서 저가 매수를 했을 때 안정감 있게 준수하게 나는 뭐 500% 1000% 원하지 않아. 한 30에서 50% 내지 많이 먹으면 뭐 한 100% 200% 정도만 먹어도 충분히 나는 만족할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좀 말씀드릴 만한 게 대표적으로 이제 자동차 섹터입니다. 오늘 뭐 전기차 얘기하는 거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또 조금 달라요. 일반적으로 전기차라고 하면 지금 배터리 관련된 종목들이 대부분 부각을 받고 있고 움직이는 종목들이나 이런 쪽도 뭐 배터리 소재 쪽이라든지 이쪽이거든요. 뭐 리튬이라든지 이런 쪽.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말 그대로 진짜 자동차 부품 쪽입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종목들이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되는 거고 여기서 파생돼서 로봇과 같이 또 움직일 수 있는 건데 자율주행 섹터가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자동차 부품 및 자율주행 관련된 자동차 종목군을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이 종목들이 어떻게 보면 자율주행이 성장 개념, 성장주 개념이랑 실적 대비 저평가 그리고 사이클 개념으로도 굉장히 수익을 안정감 있게 가져갈 수 있을 만한 밸런스 좋은 섹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대장주들을 이제 좀 꼽아보자라고 하면은 몇 가지가 안 되거든요. 제가 성장주 개념에서 저는 이전 영상에서 팅크웨어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품주로 가게 되면 이제 성우하이텍이라는 종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도 한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올해 이제 초중순쯤에 주가를 굉장히 많이 들어 올렸어요. 그러니까 이때 한번 기대감으로 올렸던 거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이제 시장이 뭐 별로 좋지가 않았죠. 7월 달부터 해서 여름 이후에 이제 시장 분위기가 또 다시 안 좋아지니까 상승했던 걸 모두 반납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요새 분위기가 어떻죠? 2023년 올해 연초보다도 오히려 훨씬 더 압도적으로 분위기가 좋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번에 상승할 때는 정고점은 뭐 그냥 가볍게 무난하게 넘길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 상승 랠리를 우리가 잘 잡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한 차례 올랐다 빠졌다 내려갔다를 반복하면서 거래량을 바닥에서 계속 모아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구간에서 이제 매수세를 들어 올리면서 올라가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종목이 지금 말씀드린 성우하이텍뿐만이 아니라 서현이화라든지 그 다음에 화신이라든지 에코플라스틱, 아진산업, 한국단자 그 다음에 뭐 덕양산업 이런 기업들이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종목이 이제 너무 많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아마 패턴이나 종목이 움직이는 그 순서 정도만 다를 뿐이지 한 종목이 올라가게 되면 다른 종목들도 같이 올라갈 거고 대부분 비슷한 패턴으로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 이 종목들을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좀 간추려 드릴 건데, 성우하이텍, 서현이와, 화신, 에코플라스틱, 아진산업, 한국단자, 마지막으로 덕양산업입니다. 사실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성우하이텍, 서현이와, 화신, 그 다음에 덕양산업, 에코플라스틱 정도까지가 대장주라고 보고 있어요. 사실 대장주라고 보기엔 좀 애매한데, 왜냐면은 지금 뭐 어차피 대부분 종목들이 다 잘 가고 있고 한국단자도 지금 너무 잘 가고 있어가지고 어떤 종목이 대장주고 어떤 종목이 좀 부대장주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요 3개, 6개, 7개 종목, 요새 이제 미국에서는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라고도 많이 얘기하는데, 한국의 자동차 부품 종목들 중에서는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라고 부를 만한 종목이 바로 7개 종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대표적으로 성우하이텍이라든지 서현이와 같은 경우에는 저평가 정도가 정말 어마무시할 정도인데요. 제가 저평가 정도가 정말 무서울 정도여가지고 여기에서 제가 650% 근거를 좀 들은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성우하이텍과 이제 서현이와, 특히나 이제 서현이와를 한번 좀 보시게 되면요. 지금 이제 내후년 정도로 가게 되면은 거의 2천억에 육박하는 순이익, 뭐 내년만 해도 2천억 정도가 예상이 되죠. 내년은 이제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단기 순이익이 한 2천억 정도까지 올라갈 걸로 예상이 되고, 영업이익은 뭐 2,500억까지도 전망이 되고 있어요. 성우하이텍도 한 1,600억 정도까지도 전망을 하고 있죠. 근데 시총이 뭐 6천억, 4천억 이래요. 특히 서현이와 같은 경우에는 정말 무서운 게 뭐냐면은 지금 시총이 4천억밖에 안 되는데 거의 2천억에 육박하는 순이익이 내년과 내후년에 예상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뭐 영업이익도 2,500억대, 이미 올해부터 2천억대가 나오기 시작했고 작년에 1,500억대 영업이익을 냈습니다. 매출은 이미 뭐 1조 8천억에서 2조가 좀 안 되는 수준을 계속 유지하다가 21년도부터 이제 2조 2천억 가까이 나오더니 작년부터는 거의 3조에 가까워지기 시작했어요. 올해는 이제 3조 6천억까지 근처까지 이제 성장이 나왔고, 이제 내후년 되게 되면 4조 초반대로 올라설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서현이와의 시총은 4천억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이 퀀텀 점프를 앞두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여지고, 사실 PER은 2배 수준, PBR은 0.35, 그리고 ROE는 무려 두 자릿수 20%에 육박하는 ROE를 보여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저평가되어 있고 성장률도 미친 듯한 종목인데 왜 이렇게 그동안 못 갔냐? 일단 상장한 지가 얼마 안 된 기업이기도 했고요. 이때 당시에 이제 뭐 14년도부터 해서 상장하고 나서 못 갔던 게, 이때는 실적이 또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좀 올라가긴 했지만 이때부터 실적이 좀 올라오기 시작한 거고요. 뭐 21년, 22년, 23년 얘가 이제 실적이 터지기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실적이 터지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그 첫 급등이 올해 이제 처음으로 나온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슈팅이 한 번밖에 안 나왔으니까 지금 과연 이제 한 번 슈팅을 주고 나서 눌림목이 나온 상황인데, 여기서 이게 또 안 갈까? 이 또 가고 안 가고의 문제가 아니라 여기 뚫는 거는 당연한 거고, 이 위로 몇 배를 갈까를 우리는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서현이와 같은 경우에는 3만 원은 당연히 이제 갈 거라고 봐요. 여태까지 이렇게 저평가되어 있었더라는 게 뭐 방금 말씀드렸지만 이전에 이제 좀 실적이 안 나오다가 이제부터 터지기 시작한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주목해봐야 되는 게 뭐냐면 이런 자동차뿐만 아니라 부품주들이 대부분 경기 민감 섹터입니다. 다시 말해서 불경기로 가게 되면 좀 과하게 주가가 떨어지고 실적 대비해서 정말 못 올라가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바꿔 말해서 경기에 민감하다라는 건 경기가 좋아질 것 같으면 무섭게 고평가된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현이와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좀 저평가되어 있었지만 PER을 일반적으로 10배 이하로 보면 좀 저평가된다라고 보는데, 이제 다시 한번 모멘텀이 돌아오면서 자동차 업계가 불경기를 벗어나면서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만큼 호경기로 넘어가는 지금 시점에 저가 매수를 진행하면 저는 PER 15배에서 20배 정도까지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현재 뭐 한 2천억 정도 순이익을 우리가 기대해 본다라고 했을 때 뭐 2천억 정도 내년 내후년 좀 예상이 되죠. 2천억에 여러분들 PER을 15배만 해도 어느 정도 나오는지 아세요? 시총이 한 3조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근데 3조라는 게요, 여러분들 정말 대단한 수치인 게 뭐냐면은 지금 시총이 4천억이거든요. 4천억에서 3조를 가려면 여러분들 한 650% 급등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650%를 말씀드린 거고요. 죄송합니다. 이제 그 4조까지 가려면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좀 고려해 보셨을 때 서현이와를 기준으로 봐도 진짜 주가 상승이 엄청나게 나오겠구나를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서현이와만의 문제냐?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서현이와뿐만 아니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종목들도 굉장한 이제 상승률을 보여줄 수 있을 만한 종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기업이 뭐 시총대로 해서 3조 가량까지 이제 성장이 된다라고 하면 뭐 650% 정도 상승뿐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뭐 성우하이텍이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차트는 거의 유사합니다. 유사한 패턴으로 또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이 기업들도 굉장히 지금 저평가되어 있죠. 순이익이 1,600억으로 전망되는데 내년에 시총이 여러분들 6,700억밖에 안 됩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정말 놀라울 정도입니다. 그래서 뭐 ROE라든지 뭐 PER, PBR을 따져봤을 때 정말 터무니없을 정도로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화신 같은 경우에도 이제 내후년으로 가게 되면 뭐 1,000억대 순이익이 예상되는데 시총은 4,000억도 채 되지 않습니다. 뭐 지분 가치만 해도 6,000억대가 넘어가니까 당연히 저평가되어 있고요. 뭐 ROE 같은 경우에 20%대 가볍게 달성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에코플라스틱 역시 차트도 좀 유사하게 만들고 있죠. 하지만 여기부터는 순이익이 좀 쪼그라들기 시작합니다. 뭐 올해부터 이제 실적이 많이 좋아지기 시작했는데 내년도 굉장히 좀 좋아질 거라고 봐요. 4분기 합산 안 됐는데 이미 순이익 300억을 넘어섰거든요. 내년은 더 좋아질 거니까 지금 시총이 2천억이 안 되는데 에코플라스틱도 정말 무섭게 올라갈 거라고 예상이 돼요. 아진산업 역시 마찬가지죠. 실적이 이제 지금 상당히 개선이 됐고 작년보다 더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단자는 제가 기업 설명을 해드렸죠. 조회수가 정말 안 나오던데 제가 이제 영상 찍어드리고 나서 주가 슈팅 나왔습니다. 2차전지 전기차 에코프로 다음 이주식 대장주 됩니다. 이 영상 이제 한국단자 제가 기업 분석을 해드렸거든요. 조회수가 제일 안 나왔어요 거의. 근데 주가 제일 잘 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다시 한번 시청하시고 아직도 안 늦었어요. 한국단자도 지금도 말도 안 돼요. 1,000억 정도 예상되고 부채 비율도 40%도 안 되는데 이 종목 지금 시총이 1조도 안 된단 말이죠. 이렇게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 못 간다? 말이 안 되죠. 지금 보시면 주가 주봉 대비 해가지고 주봉으로 보시게 되면은 이제 막 매물대를 돌파한 자리예요. 선 딱 그어보면 매물대로 저항 맞던 자리죠. 여기가 과거 지지 받쳐주고 저항 맞았던 자리, 지지했던 자리. 강력한 매물대 계속 저항 맞다가 2년 동안 돌파 못하더니 이제 2년 만에 돌파한 겁니다. 당연한 건 돌파한 기반이 뭐였죠? 실적을 기반으로 돌파한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버는 기업은 그리고 돈이 많이 벌 걸로 기대되는 기업은 어쩔 수 없이 주가가 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믿을 건 실적이다. 그 다음에 덕양산업. 덕양산업은 일단 이 업계 자체에서도 자동차 부품 업계에서 워낙에 잔뼈가 굵은 대장주라 이 기업은 여러분들이 꼭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주가 상승 나올 때도 탄력성이 가장 강력한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한번 슈팅 나올 때 30% 상한가 그냥 쏴버리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 목요일에도 이제 뭐 거의 상한가 갔다가 윗골이 달았죠. 오늘도 한 16%대 급등 나오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또 대장주 개념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 덕양산업을 빼놓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덕양산업을 주축으로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성우하이텍, 서현이와 화신, 에코플라스틱, 뭐 한국단자, 아진산업 이런 종목들이 움직인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의 뭐 반도체라든지 AI 그런 이제 테크 기업들, 매그니피센트 세븐 기업들이 다 얘기하는데 대한민국에서 저는 정말 저평가되어 있고 이번 불경기를 벗어나는 시점에서 연착륙이 이제 드디어 성공한다. 금리 인하가 시작되면서 무섭게 올라갈 만한 종목으로 저는 대장주 탑7 매그니피센트 7의 한국 버전이라고 볼 수 있는 이 자동차 관련된 부품주들을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7개 기업만 여러분들이 섭렵을 하셔도 24년도 여러분들의 이제 주식 농사는 거의 끝나지 않을까. 가만히 여러분들이 차곡차곡 올해 연말부터 연초까지 모아만 가셔도 아마 내년 중순이 되기 전에 어마무시한 수익률을 기록할 걸로 기대가 되는 만큼 이 7개 기업만큼은 여러분들이 절대 여러분들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여중에서 한국단자는 제가 이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업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채널에 자세히 기업 분석을 해놨고요. 인생 주식 코너에 올려드렸습니다. 나머지 기업들도 제가 기업 분석을 해서 하나하나 올려드릴 거니까요. 꼭 여러분들 아직 구독을 눌러주지 않으신 분들은 괜히 주가 다 올라가고 나서 공략하지 마시고 미리 구독 눌러주셔가지고 대박주들 미리미리 섭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사랑에 힘입어서 2,400명을 넘어서고 있는데요. 3,000명, 4,000명 넘어서 10만 명을 넘어설 때까지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야 저도 돈을 번다는 정직한 모토로 정직한 영상, 여러분들께 돈 되는 영상과 도움되는 정보로 앞으로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단타장인 전문가였고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기업들로 여러분들 내년
여러분들 계좌에 초대박 수익을 실현시키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명해드리는 기업 분석들은 참고하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내릴 때는 꼭 여러분들 스스로 심사숙고해서 내리시고요. 제가 여러분들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으니까요. 꼭 책임은 본인이 진다는 점 잊지 마시고 제가 오늘 설명해드린 기업들 도움받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